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흑염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흑염소를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주변에서 흑염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저도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60대 중반이신 분인데 평소에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하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흑염소를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유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흑염소를 드시고 나서 배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흑염소를 먹은 직후에 녹차를 마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궁합이 맞지 않는 조합이었던 거죠. 흑염소는 정말 좋은 보양식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기력 회복을 위해 즐겨 먹었던 음식이에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체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흑염소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흑염소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마늘입니다. 흑염소 요리에 마늘이 빠지면 섭섭하죠. 마늘은 흑염소의 특유한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흑염소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마늘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흑염소 전골을 하실 때마다 마늘을 듬뿍 넣으세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넣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흑염소의 따뜻한 성질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몸을 보하는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도 마늘과 마찬가지로 흑염소 요리에 자주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는 대표적인 식재료잖아요. 흑염소가 아무리 좋아도 단백질 함량이 높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생강을 함께 넣으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흑염소를 훨씬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또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흑염소의 기력 보강 효과와 시너지를 내는 거죠. 제 친구 어머님이 흑염소탕을 끓이실 때 생강을 크게 썰어서 넣으시는데 그렇게 드시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세요. 세 번째로 주목할 음식은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우리 전통 보양식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잖아요. 흑염소와 대추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대추는 기를 보하는 효능이 있어서 흑염소의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특히 대추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이 흑염소의 쓴맛을 중화시켜주면서도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잘 맞아요. 한의학에서는 대추를 기혈을 보하는 약재로 봅니다. 흑염소도 기혈 보강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둘을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흑염소 요리 전문점에서 대추를 함께 넣어서 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맛도 좋아지고 효능도 좋아지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네 번째는 당귀예요. 당귀는 특히 여성분들께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죠. 흑염소와 당귀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당귀에는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성분이 풍부한데 흑염소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몸 전체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약사님 말씀으로는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흑염소에 당귀를 넣어서 드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인삼이에요. 인삼과 흑염소의 조합은 정말 최고의 보양식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흑염소의 단백질, 아미노산과 만나면서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인삼과 흑염소 모두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평소에 얼굴이 자주 화끈거리신다거나 땀을 많이 흘리신다거나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쑥이에요. 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식재료죠. 쑥의 따뜻한 성질이 흑염소와 잘 맞아요. 특히 쑥은 소화를 돕고 몸에 찬 기운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흑염소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쑥의 치네올 성분이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봄에 나는 쑥을 흑염소탕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쑥의 향긋한 향이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면서도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잘 맞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 조합을 선호하시는데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일곱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양기를 돋우는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죠. 흑염소와 부추의 조합은 특히 남성분들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추에 들어있는 황화아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데
흑염소의 영양소와 만나면서 그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흑염소 수육을 드실 때 부추 무침을 곁들여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학적으로도 균형이 잘 맞아요. 부추의 아삭한 식감이 흑염소의 부드러운 식감과 대비를 이루면서 맛도 훨씬 좋아지고요. 여덟 번째는 검은 콩이에요. 검은 콩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잖아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흑염소와 검은 콩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질이 더 좋아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흑염소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어떤 분들은 흑염소탕을 끓일 때 검은 콩을 함께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흑염소 수육을 먹을 때 검은 콩 조림을 곁들여 드시기도 해요. 아홉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감칠맛이 뛰어나서 흑염소 요리의 맛을 한층 더 좋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데 흑염소의 영양소와 시너지를 내면서 건강 효과가 더욱 좋아지는 거죠.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흑염소에 표고버섯을 넣어서 먹으면 영양은 풍부하게 섭취하면서도 콜레스테롤 걱정은 덜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흑염소탕 전문점에서 표고버섯을 듬뿍 넣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 번째는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뛰어난 채소로 유명하죠. 흑염소를 먹을 때 미나리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아요. 미나리의 시원한 성질이 흑염소의 따뜻한 성질과 균형을 맞춰주면서 몸에 열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방지해줍니다. 미나리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흑염소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특히 간 건강에 도움을 줘요.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흑염소를 드실 때 미나리를 함께 먹으면 간 해독에도 좋다고 해요. 미나리 특유의 향긋한 향이 흑염소 냄새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흑염소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흑염소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녹차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지인분 이야기 기억하시죠? 흑염소를 먹고 녹차를 마셨다가 배가 불편했던 분 말이에요.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흑염소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탄닌은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흑염소를 먹은 직후에 녹차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두 번째는 감입니다. 가을에 흑염소를 드시고 후식으로 단감이나 홍시를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감에도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떫은 감에는 탄닌이 더 많아요. 녹차와 마찬가지로 흑염소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흑염소를 드시고 바로 감을 먹었다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은 정말 맛있는 과일이지만 흑염소를 드신 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꼭 먹고 싶으시다면 최소 서너 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세요. 세 번째는 냉한 성질의 음식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수박, 참외, 배 같은 과일들이 여기에 속해요. 흑염소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에요. 몸을 보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차가운 성질의 과일을 함께 먹으면 흑염소의 효능이 반감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 흑염소를 드시고 시원한 수박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온도 차이도 문제지만 성질 자체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걸 음양의 균형이 깨진다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에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돼지고기예요. 이건 좀 의외실 수도 있는데 흑염소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둘 다 고기인데 왜 안 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소화 효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흑염소를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효소와 돼지고기를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효소가 달라서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한 분이 흑염소탕에 돼지고기를 함께 넣어서 드셨다가 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둘 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라 함께 먹으면 소화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흑염소를 드실 때는 흑염소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이예요. 오이는 몸을 차게 하는 대표적인 채소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정말 좋은데 흑염소와는 궁합이 안 맞아요. 흑염소의 따뜻한 성질과 오이의 차가운 성질이 충돌하면서 배탈이 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속이 냉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흑염소 수육을 먹을 때 오이 무침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앞서 말씀드린 부추나 미나리 같은 채소를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파치입니다. 팥은 이뇨작용이 강한 식품이에요. 붓기를 빼는데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흑염소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아요.
흑염소의 영양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거든요. 흑염소를 드시는 이유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팥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흑염소를 드신 날은 팥죽이나 팥빙수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름에 흑염소 먹고 팥빙수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7번째는 도라지예요. 도라지는 기침이나 가래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뿌리 채소죠. 그런데 흑염소와는 궁합이 맞지 않아요. 한의학에서는 도라지가 흑염소의 약성을 떨어뜨린다고 봐요.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흑염소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물론 도라지 자체는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흑염소를 드실 때만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라지 무침을 반찬으로 드신다거나 도라지를 넣어서 요리한 음식은 흑염소 드시는 날에는 피하세요. 8번째는 커피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커피를 즐기시죠. 그런데 흑염소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특히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어요. 흑염소에는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커피를 마시면 이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커피의 이뇨 작용 때문에 흑염소의 영양소가 몸에 채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될 수 있고요. 흑염소를 드신 후에는 최소 한두 시간은 지나서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9번째는 홍합이에요. 홍합도 영양이 풍부한 좋은 음식이지만 흑염소와 함께 먹으면 안 좋아요. 둘 다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라 함께 먹으면 소화에 큰 부담이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고단백 식품을 한꺼번에 먹으면 체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보양을 하겠다고 흑염소탕에 홍합을 넣어서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음식이라고 다 함께 먹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각각 따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10번째는 우유예요. 우유는 칼슘이 풍부한 좋은 식품이지만 흑염소와는 궁합이 안 맞아요. 우유의 칼슘 성분이 흑염소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또 우유의 지방 성분과 흑염소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흑염소 먹고 난 후에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될 수 있어요. 흑염소를 드신 날은 우유나 유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흑염소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흑염소를 드시는 날, 특히 흑염소를 먹은 직후 몇 시간 동안만 피하시면 돼요. 시간을 두고 드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흑염소를 제대로 드시려면 시간대도 중요해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저녁보다 좋아요. 흑염소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라 저녁 늦게 먹으면 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 특히 평소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흑염소를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지도 궁금하시죠? 보통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먹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흑염소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부터 많이 먹지 마시고 조금씩 드셔보세요. 몸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양을 늘리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흑염소가 체질에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흑염소를 드실 때 더 조심하셔야 해요. 소화 효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부담이 되니까요. 이런 분들은 흑염소를 드실 때 생강을 많이 넣어서 드시거나 소화제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흑염소 자체는 당뇨에 나쁘지 않지만 요리할 때 넣는 양념이나 다른 재료들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설탕이나 조청을 많이 넣은 양념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담백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조절이 중요해요. 흑염소탕이나 흑염소 전골을 드실 때 간을 세게 하지 마세요.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천일염을 조금만 넣거나 아예 간을 하지 않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흑염소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음식이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흑염소를 드시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임신 중이신 분들은 흑염소를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소량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열이 많아질 수 있어요. 특히 입덧이 심하신 분들은 흑염소의 냄새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유 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흑염소가 젖이 잘 나오게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 과학적 근거는 부족해요. 오히려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배앓이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드시더라도 소량만 드시고 아기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흑염소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함께 들어가는 재료들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견과류나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재료를 잘 확인하고 드세요. 이제 흑염소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생 흑염소를 사셨다면 바로 조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냉장 보관은 이틀을 넘기지 마세요. 그 이상 보관하려면 냉동하셔야 해요. 냉동할 때는 한 번 먹을 만큼씩 소분해서 보관하시면 편해요. 흑염소탕을 끓여서 남았다면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이틀 안에 드세요.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상온에 두면 금방 상하니까요. 다시 데워 드실 때는 충분히 끓여서 드시는 게 좋아요. 흑염소를 고르는 방법도 중요해요. 신선한 흑염소는 색깔이 선명하고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색이 탁한 건 피하세요.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흑염소 가공 제품도 많이 나와 있죠. 흑염소 진액, 흑염소 분말, 흑염소 황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제품들은 편리하긴 하지만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 성분표를 잘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흑염소 진액을 드실 때는 공복에 드시는 게 좋다는 분들도 있고 식후에 드시는 게 좋다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본인 체질에 맞게 드시면 돼요.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시면 식후에 드시면 되고요. 흑염소 분말은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서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흑염소 분말은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일부 손실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생 흑염소나 흑염소탕이 영양학적으로는 더 우수해요. 흑염소를 드시고 나서 운동을 하셔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다 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염소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는 음식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흑염소를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양을 줄이거나 드시는 걸 중단하세요. 건강을 위해 흑염소를 드시는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셔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괜찮으시면 조금씩 양을 늘리시면 돼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흑염소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마늘, 생강, 대추, 당귀, 인삼, 쑥, 부추, 검은콩, 표고버섯, 미나리 등이 있고요.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은 녹차, 감, 냉한 성질의 과일들, 돼지고기, 오이, 팥, 도라지, 커피, 홍합, 우유 등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잘 조합해서 드시면 흑염소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반대로 궁합이 안 맞는 음식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게 좋고요. 흑염소는 정말 좋은 보양식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흑염소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